안녕하세요. 백세시대 백세코인 백호입니다. 여러분 암호화폐 투자를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한국인 절반은 어떤 것을 위해서 암호화폐를 투자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밝혔는데, 거의 절반이 생활 수준 향상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결국 뭐냐면 재테크 수단이라는 거죠. 생활 수준 향상,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우리 채널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생존이라고 했습니다. 생존 수단으로서 보자고 했습니다. 자, 생존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앞으로 삶이 어떻게 바뀔지 지정학적 상황을 봤을 때에 우리가 쓰는 화폐의 개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현재 우리가 쓰는 현금이 언제까지 유효하다고 보시는지요? 디지털 화폐 중에서 어떤 코인들이 살아남게 될까요? 또 지정학적 위기가 대두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화폐가 무용지물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어떤 수단을 대체해서 쓸 수가 있겠습니까? 땅이라도 있으면 좋죠. 밭을 갈아서 생존할 수 있는 수단이라도 있으면 좋죠. 생존 수단,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서, 재테크를 위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암호화폐 투자하는지 정체성을 한번 정립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이지리아인의 99%가 디지털 자산 인식하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못 사는 나라일수록 이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기회를 찾는 것이죠. 어떤 기회를 찾는 공간을 바로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레이 달리오는 미중 관계가 레드라인 끝에 있다 그러면서 1941년 태평양 전쟁에 비유를 했습니다. 1941년 당시에는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 석유 금수 조치를 했습니다. 옥죄니까, 압박을 하니까 일본이 이 쥐가 고양이를 문 거죠. 그해 12월 달에 일본군이 진주만을 공습해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중국에 첨단 반도체 수출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나타낼지 모르겠습니다. 자, 내년도 1월달 대만 총통 선거 있고, 그리고 11월달에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계가 어떻게 째깍째깍 가는지 참 내년이 염려가 되기도 하고, 또 내년이 기회가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긴장 상황 속에서 1941년도는 석유가, 그리고 2023년도는 반도체 칩이 금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화해할 수 없는 차이, 바로 벼랑 끝에 있다라고 레오달리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정학적 위기 상황이 내년에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그리고 우리 가상화폐 대장 비트코인을 필두로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이런 준대장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지 이제 4분기입니다.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에서 우리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까요? 자, 리플 최고 암호화폐 혁신 기업으로 인정받았고요. SEC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재판 결과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내년도에 재판 일정을 잘 챙기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리플은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반응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년도의 재판 결과 그 일정이 리플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리플은 인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암호화폐 혁신 기업으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데, 포춘의 2023년 기술 분야 최고의 직장에 선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CB인사이트의 핀테크 100대 기업 목록에 포함됐고, 포브스가 선정한 23년도 미국 10대 핀테크 기업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포춘 크립토의 기고문을 게재하는 유명 크립토 에디터 제프 로버트가 리플의 장기적인 가치를 발견했다면서 이 소송 결과, 지금 미등록 증권 판매와 관련된 이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성공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겁니다. 리플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가상자산, 가상화폐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리플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대감이 있는데요. 리플이 비트코인 넘어설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 500달러까지 상승 가능하다. 이것은 이전 영상에서 제가 안내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리플이 어떤 강점이 있습니까? 리플은 빠른 거래 속도, 그리고 낮은 수수료의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비트코인에 비해서요. 그리고 재판과 관련된 부분에서 최종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판이 완결된 건 아닙니다만 이것이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리플은 최소 100달러, 최소 500달러까지 상승을 할 수 있다고 누가 말했냐면 웰스파고의 펀드 매니저 셔넌 소프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위프트, 국제 결제망이죠. 국제 결제망인 스위프트 가치의 약 30%를 확보를 하게 되면 2조 1000억 달러 상당의 가치를 갖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무려 2600조입니다. 2600조. 이렇게 해서 이제 리플이 이제 인정을 받는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리플은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강점이 많죠.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결제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각국에서 결제와 관련돼서 강점이 있는 것들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리플은 대다수의 또 개인 거래가들,
개미들에게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물론 거래 가격 자체가 낮은 부분도 있지만은 리플은 기술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이따 기술적으로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리플은 0.6달러 선이 저항선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0.6달러가 한화로 한 780원, 780원에서 800원 정도 되는 그런 자리죠. 그 저항선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보게 되면 한 790원 선입니다. 790원 선이 저항대거든요. 그것은 또 기술적으로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0.6달러 선의 저항선을 넘어야 강세장으로 펼쳐질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유동성 부족으로 시장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따가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리플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동평균이 수렴을 하고 있다. 이것은 변동성 증가 신호라고 하는데요. 리플의 지금 이평선이 모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이고 있어요. 모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여기서 변동성이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수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차트가 그렇지 않는가라고 보는 것이죠. 이평 지표들의 수렴은 변동성 급증이 임박했던 신호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동평균의 수렴 움직임은 가격 변동성이 증가하는 기간에 선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은 709원 정도, 710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인데요. 제가 790원이 저항이라고 하는 자리는 바로 여기입니다. 자, 구름층 중간 가격이죠. 구름층 중간 가격대가 790원이고 구름층 상단 가격대가 86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790원에 저항이 있는 거, 앞서 어떤 애널리스트가 언급했듯이 이 자리가 이제 0.6달러 정도가 되는 거고, 그 자리가 그 위 자리가 이제 860원 자리가 있습니다. 790원, 860원 여기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자리고요. 제가 선 하나 딱 그어놨죠. 선 하나 지금 보여준 게 6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지금 60일 이동평균선에 위에 안착하느냐 마느냐 그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횡보를 하면서 60일선 위를 안착하고 그 다음에 60일선이 완만하게 눕는 것이 의미가 있죠. 지금은 우하향하고 있죠. 우하향하고 있는데 현재 60일선 위를 계속 넘나들면서 완만한 흐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0일선 이 저항이 완만해지는 상황, 이렇게 완만해지면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이런 패턴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790원, 860원 이렇게 차근차근 저항대를 넘어서는 흐름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봉에서는 또 60 라인을 보자고 했죠. 60 라인, 60주 라인이죠. 60주 라인이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일본과는 좀 다르죠. 일본과는 다르게 우상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봉을 보게 되면 좀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주봉 상황에서 보게 되면 급등 이후에 이렇게 급등한 이후에 내려왔죠. N자형 패턴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709원, 710원 리플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봤을 때 너무 낮은 가격이 있습니다. 리플은 현재도 계속 모아가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혹시라도 리플을 2,400원대 사신 분이 계신가요? 저 고점에서 2,400원대 사신 분들이 계실까요? 너무 오랜 시간 고통을 겪고 있으실 텐데 2,400원대 사셨다고 한다면 지금은 평균 단가를 낮춰야 되지 않을까요? 자, 다시금 포스털러니 투자 명언을 곱씹어볼 시간입니다. 투자는 머리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버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생각과 다르게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2,400원대부터 그냥 3,000원, 5,000원 더 갈 수 있겠다 판단했겠죠. 그 생각이 생각과 다르게 하락으로 진행됐어요. 그러면 반드시 인내를 해야 됩니다. 인내를 하되 확신이 있으면 강하고 고집스럽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자, 리플에 대한 확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리플 확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제적으로 결제와 관련해서 빠른 거래 그리고 낮은 수수료가 인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리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강하고 고집스럽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더 사셔도 됩니다. 2,000원대 이상대 사셨어요? 700원대 안 사고 뭐 하십니까? 평균 단가를 낮추셔야죠. 그리고 수익 냈을 때 교만해지지 맙시다.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한 가운데 시장에서 내게 이익을 줬구나.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나에게 그레이스를 베푼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유연하게 행동하면서 우리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다. 인내의 시간입니다. 리플 인내의 시간. 함께 인내합시다. 함께 인내하는 시간입니다. 혼자서 인내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인내한다 생각하세요. 함께 인내하는 방이 여기 있습니다. 사랑방이 있습니다. 사랑방. 사랑방에 입장하는 방법은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되는 겁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셔서 이 사랑방에 입장하셔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정보를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견디는 분들이 어떤 의견을 주고 있고 어떤 정보를 제시하는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견디는 것보다 함께 견디는 것이 감당하기가 쉬울 겁니다. 함께 감당하고 함께 견뎌냅시다. 자, 사랑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